다음으로 컴퓨테이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모델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코어 펑션을 계산할 때 아주 기본적인 모델을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VM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맥스가 들어간 값이 들어갔고요. 레귤러리제이션 텀은 L2 레귤러리제이션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웨이트들의 제곱의 합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토탈 로스는 데이터 로스와 레귤러리제이션 로스를 합친 값이 로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 로스가 W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로스에 대해서 W로 편미분한 값들을 계산할 수 있다면 우리는 W1과 W2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W를 과연 어떻게 W 기준으로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는 뉴메리컬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아날리틱한 방법을 써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로스도 실제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유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과정이 굉장히 티디어스하다는 것입니다. 매트릭스 칼큘러스를 여러 번 사용을 해야 되고요. 종이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식들을 보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이 마냥 쉽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모델 구조에 로스만 다르게 사용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그레디언트를 처음부터 다시 전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 두 가지 TDS하고 반복된 작업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세 번째 문제는 모델이 요즘에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2012년에 나온 알렉스넷이라는 네트워크는 이렇게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웨이트들이 복잡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로스가 계산됩니다. 이 모델은 2012년 굉장히 딥러닝 초기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복잡하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델들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뉴럴 투링 머신이라는 다른 모델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파라미터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단순하게 종이에다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개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우리가 로스를 계산하는데요. 이 내용은 컴퓨테이션 과정을 아래처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풋 X와 인풋 웨이트 W 간의 곱을 하고 스코어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레귤러리제이션 로스와 힌지 로스를 더하면 최종 로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풋으로 x와 y를 더해준 다음에 이 x와 y를 더한 값을 z와 곱하면 우리 최종값인 f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x에 마이너스 2, y에 5, z에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중간값이 q값은 3이 되고 이 3과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최종값인 마이너스 1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테이션 그래프는 계산하는 과정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여기 이 부분에서 Q에 대해서 X를 편미분한 값, 그리고 Q에 대해서 Y를 편미분한 값, 이런 식으로 로컬한 그레디언트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래서 Q는 X 더하기 Y, 이게 중간값이죠. 그래서 Q를 X로 미분하게 되면 1이 나오고 Q를 Y로 미분해도 1이 나옵니다. 그리고 F는 Q 곱하기 Z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F를 Q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Z가 나오고 F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Q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F, 결국 최종값이 이제 로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로스에 대해서 X로 편미분한 값, Y로 편미분한 값, Z로 편미분한 값을 각각 구하고 싶은데요. 여기 맨 마지막에 이 단계에서는 F를 F로 편미분했을 때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편미분한 값을 여기에 써줍니다. 여기 위에 있는 값들은 인풋 X들이고요. 인풋 값들이고, 그리고 여기 나온 값들은 중간 계산 값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F를 Z로 편미분한 값은 여기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Q값이 되는데 Q값은 3이기 때문에 3을 여기 써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F를 F로 편미분한 값은 1이고요. 여기 F를 Z로 편미분한 값은 3이 됩니다. 그리고 요 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계산하는 모든 선에 대해서 어떤 값이 흐르는지 그리고 어떤 값이 뒤로 흐르는지 뒤로 흐르는 값은 그레디언트죠. F를 Q로 미분한 값은 여기 보면 Z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Z 값이 마이너스 4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F를 Y로 미분한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체인 룰을 사용해야 됩니다. F를 Y로 직접 미분하기가 어려우니까 F를 Q로 미분한 값과 Q를 Y로 미분한 값을 이용해서 이 체인 룰을 이용해서 F를 Y로 미분한 값을 계산해 줍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방금 계산했던 것처럼 F를 Q로 미분한 값은 마이너스 4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앞에서 내려오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Q를 Y로 미분한 값은 로컬한 그레디언트라고 볼 수 있죠. 이 값은 우리가 1이라고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값은 1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x에 대해서도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f를 q로 먼저 미분해주고 그리고 q를 x로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4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x 값들과 인풋 값들과 중간 계산 결과들을 적었고요. 아래에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여기서 흐르는 그레디언트죠. 이 그레디언트들을 각각 다 계산해 주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그래프를 도시해보면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어떤 한 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한 노드에 대해서 인풋이 x와 y이고요. 아웃풋이 q가 되겠죠. 그래서 로컬 그레디언트들을 계산을 해주고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와 곱해주면 이 로스에 대해서 여기는 z로 미분한 값이지만 로스를 z로 미분한 값을 z를 x로 미분한 값을 곱해주면 결국은 체인 룰에 의해서 로스를 x로 편미분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y에 대해서도 똑같이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오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주면 로스를 y로 그레디언트를 구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들은 다음 노드에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그젬플로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풋이 W0가 2, X0가 마이너스 1, W1이 마이너스 3, X1이 마이너스 2, W2가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한번 각자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비디오를 정지하고 각자 계산을 해본 다음에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 정답을 확인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같이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앞에 부분은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2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마이너스 3과 2를 곱해주고 그리고 더해주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최종값으로 0.73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워드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계산이 좀 더 쉽습니다. 익스포넨셜은 미분을 해도 그대로 익스포넨셜이고요. A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A가 되고 분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붙고 X의 제곱으로 되죠. C 플러스 X는 미분하면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처음에 맨 위 업스트림은 여기 최종값을 L이라 했을 때 이 값이기 때문에 1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의 로스는 백워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을 이용을 해야겠죠. 여기에서 x값이 1.37이었죠. 그래서 1.37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을 곱하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1을 곱하면 마이너스 0.53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뒤로 넘어갈 때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로컬 그레디언트가 1이기 때문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그냥 곱해주면 마이너스 0.53이 됩니다. 익스포넨셜의 경우에는 그대로 익스포넨셜을 취하는 것이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이 x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이 값을 넣어주고 위에서 흘러오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와 곱해주면 이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로컬 그레디언트고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0.53이니까 같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0.2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앞에 그레디언트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0.2가 되겠죠. 그리고 이 더하기 하는 부분도 단순히 그레디언트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0.2, 0.2가 그대로 흘러가면 됩니다. 이 더하기 부분도 똑같이 0.2, 0.2 그대로 나뉘고요. 이 곱하기의 경우에는 이 반대값이 여기로 흘러가고 마이너스 1이 여기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0.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 위로 올라가고 2를 곱한 값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흘러오는 0.2에 이 값을 곱해주면 이 아래의 그레디언트, 위의 값을 곱해주면 위의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비슷하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은 유니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하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한 레프레젠테이션들 중에서 계산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시그모이드 로컬 그레디언트는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면 좋은데요. 계산을 직접 해보면 이런 식으로 1 시그모이드 값 곱하기 시그모이드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요 로컬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는 1입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시그모이드 값이죠. 여기 x값이 1이기 때문에 x값을 여기 대입해주면 이 값이 시그모이드 1이 됩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1 값을 여기 이렇게 양쪽에 넣어주게 되면 0.2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그모이드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하든 한 번에 계산하든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형성할 때는 계산을 최대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계산을 해보면 애드 게이트는 그레디언트가 똑같이 분배가 된다는 것을 앞에서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는 수합했죠. 요 2를 아래로 보내고 3을 위로 이렇게 보냈죠. 그리고 위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와 곱해주면 이 해당 라인의 그레디언트가 나온다는 사실도 앞에서 계산을 통해서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카피 그레디언트는 그레디언트를 더해줍니다. 이 값이 단순하게 여기로도 전달되고 여기로도 전달되면 위에서 흘러오는 그레디언트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맥스 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 라우터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맥스 값이 전달된 그 곳으로만 그레디언트가 전달되고 나머지 부분으로는 그레디언트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실제 구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살펴봤던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의 포워드 패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간값인 S0, S1, sum0, sum1, sum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W0와 WX0를 곱한 것이 S0, W1과 X1을 곱한 것이 S1, 그리고 S0와 S1을 곱한 것이 S2, 그리고 여기 S2와 W2를 더한 것이 S3,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한 것이 L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워드 패스를 구현할 수 있고요. 백워드 패스는 그레디언트는 1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S3는 이 값에다가 이 앞에서 흘러오는 그레디언트에다가 1-L 곱하기 L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W2의 그레디언트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흘러온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전달되면 되고요. 여기 S2 여기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도 위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흘러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S0에 해당하는 이 그레디언트는 위에서 흘러 들어온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흘러가면 되죠. 플러스니까 그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입니다.
S1에도 S2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전달되고요. W1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X1 곱하기 위에서 흘러온 그레디언트, X1 그레디언트도 위에서 흘러 들어온 그레디언트 곱하기 W1. 그래서 여기에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는 이 위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와 더블 제로 값,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와 X1 값을 곱해주면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백워드 패스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시그모이드를 통과시키고 애드 게이트, 애드 게이트, 멀티플라이 게이트, 멀티플라이 게이트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쭉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라이브러리들에서는 이 값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모듈러라이즈드 API라고 해서요. 아래는 이제 러프한 수도 코드인데요. 포워드 과정과 백워드 과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포워드 과정에서는 컴퓨테이션 그래프에 있는 노드들을 토폴로지컬하게 소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게이트에 대해서 포워드 값을 계산해주고 파이널 게이트의 값이 로스 값이 되는데 그 값을 리턴해줍니다. 백워드 과정에서는 이 토폴로지컬하게 소팅한 노드들을 거꾸로 줄을 세운 다음에 백워드 과정을 거치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멀티플라이 코드를 이 파이토치에서 가져와 보면 포워드 과정에 대해서, 백워드 과정에 대해서 따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백워드 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밸류들이 있습니다. x0와 y 값을 알고 있어야 y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이 업스트림 로스 곱하기 x를 해주어야 이 y에 대한 로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 x 값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위에서 올라오는 로스에다가 그레디언트에다가 y 값을 곱해야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들을 저장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 x와 y 값을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백워드 할 때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백워드 할 때는 앞에서 저장해 놓았던 값들을 가져와서 위에서 흐르는 그레디언트 곱하기 y, 위에서 흐르는 그레디언트 곱하기 x를 해야 그레디언트 x와 그레디언트 y를 구할 수 있죠.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에서 어, 포워드와 백워드를 따로 구성한 다음에 이런 클래스들, 컴퓨테이셔널 블락들을 만들어주고 이 블락들을 조합하면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들을 캐시에 놓아야 나중에 백워드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를 쓸 때 트레인 모드가 있고 이제 이밸류에이션 모드가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트레인 모드일 때는 이 값들을 다 저장을 해 주어야 나중에 백워드 할 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벨 모드에서는 굳이 이 값들을 다 미리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값들을 저장하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이벨 모드일 때와 트레인 모드일 때 동작 방식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백워드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계산만 하면 이 값들 저장하지 않고 그냥 계산 값들만 쓰고요. 트레인 모드에서는 당연히 이 값들도 다 저장을 해 놓아야겠죠. 그래서 확인해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트레인 모드일 때랑 이벨 모드일 때 메모리 사용량이 다릅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을 같이 구현해 보면서 바로 어떤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듈러 레이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멀티플라이를 수행하는, 곱을 수행하는 레이어입니다. 이런 레이어는 일단 x와 y 값이 주어져야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값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과정에서 x와 y 값이 주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백워드 과정에서 이 x와 y 값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들을 캐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x와 y로 곱한 값이고요. 이 아웃값을 리턴해주면 포워드가 구현이 됩니다. 우리가 스크래치부터 구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티플라이 레이어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그런 레이어입니다. 백워드는 위에서 흘러 들어오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dout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dx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 y를 곱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x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dx와 dy를 리턴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멀티플라이 레이어를 구현하는 방법이었고요. 다음으로 add 레이어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add 레이어는 역시 forward와 x와 y 두 개의 숫자를 더해주겠죠. backward 역시 위에서 흘러들어오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있습니다. 네, 이 구현은 PPP 엑서사이즈고 각자 구현을 해본 다음 같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멈추고 구현을 해본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